안녕하세요. 비긴 성형외과 유철 원장입니다. 코 성형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원장님 이거 늑연골까지 꼭 사용을 해야 되나요? 저도 사실 수술하면서 이거 늑 안 쓰고 싶은데 이거 꼭 늑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고민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왜 늑연골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가늑연골과 기증늑연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 성형을 할 때 사용하는 연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죠. 비중격 연골, 그리고 귀연골, 그리고 늑연골.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은 얼굴 안에서 수술을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강도도 제한적이고 코 수술에 있어서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한정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늑연골은 어떤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대부분 이제 강도가 좀 더 튼튼하기 때문에 코를 단단하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재수술을 하는 경우, 구축코를 하는 경우, 짧은 코를 길게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 코끝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되는 경우나 단단하게 베이스를 튼튼하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지지가 필요한 경우처럼 많은 양의 연골과 강한 지지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늑연골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늑연골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자가늑연골 그리고 기증늑연골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상담할 때도 다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꼭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가늑연골은 말 그대로 자기의 늑연골을 직접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보통 6번 늑연골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5번에서 7번까지 좀 더 폭넓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쓴다면 6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어떤 흉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레벨 자체도 높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7번으로 내려가서 가슴 배 쪽으로 가자니 6번보다는 조금 7번이 보통 좀 더 얇고 폭도 좀 좁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6번이 좀 더 채취할 수 있는 부위도 길이도 길고 부위도 넓고 단단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서 저는 6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결국 내 몸의 조직이기 때문에 떼자마자 그걸 이제 옮겨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생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당연히 내 거니까 면역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사람에 따라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조직의 양이 대부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코 성형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갈비뼈 안쪽 부분에서 채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 아래쪽에 우리가 작은 절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절개 때문에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이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은 흐려지기는 하겠지만은 한번 생긴 흉터는 엄마 뱃속에서나 이렇게 상처가 생겼을 때 흉터가 없이 회복이 되는 거지, 배 밖으로 나오면은 누구든지 간에 흉터라는 부분은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슴 아래 흉터가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열고 떼고 닫고 그리고 준비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초기에는 채취 부분 자체에 어떤 일시적인 통증이나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며칠 내로 그냥 지낼만 할 정도로 근육통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통증도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증늑연골은 기증자의 갈비뼈 연골을 채취한 뒤에 엄격한 검사와 멸균 과정을 거친 그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가늑과 달리 장점이 내 몸에서 연골을 추가로 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흉터도 안 생기고 통증이나 어떤 그런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최대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에 있어서도 채취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늑연골 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건 약간 디베이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흡수 가능성, 장기적으로 이제 그로 인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콧대에 넣은 경우는 좀 큰 자가늑이나 기증늑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많은데, 이 지지를 하는 용도로 쓰는 자가늑, 기증늑에서의 차이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조금 더 기증늑에서 흡수율이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어느 것이 무조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환자분의 어떤 지금 코의 상태와 수술 목적, 그리고 내가 처한 어떤 기타 다른 상황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코 수술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재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연골 그냥 묶어서 가능할지, 뭐 다른 연장을 꼭 해야 될지, 뭐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비중격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코 수술을 진행하는 데 쓰이는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그리고 가장 1차적으로 또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재료인데요. 이 비중격은 코 안쪽을 좌우로 나누고 있는 벽이고, 그리고 이제 콧대를 이제 지지하는 역할을 또 하죠. 이 비중격 연골을 채취를 해서 코끝을 기둥을 안쪽에서 지지를 해주거나 콧대를 보충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CT를 찍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뭐 사이즈나 모양 이런 거 확인하고, 뭐 면봉으로 조금 더 코 안쪽에 비중격 부분을 이제 눌러가면서 강도 확인도 한 번 더 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거친 후에 재료 설명도 드리고, 연골이 너무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크기 자체가 너무 작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비중격하고 날개 연골은 원래 인접은 해 있지만은 서로 어떤 무게 부담이 별로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중격을 연장을 하면서 그 힘 가지고 비중격을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자체로도 날개 연골을 전진했던 그 힘이 뒤로 돌아가면서 비중격을 누르게 되고, 내지는 뭐 그때그때 표정을 쓰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더 무게가 가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 비중격이 잘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지지해주는 강도가 약하다면 수술하고 나서 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 사용하는 부분은 조금 추천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수술 전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귀연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중격과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연골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중격이 연골에 비해서 더 부드럽고 뻗어 있는 게 아니라 구부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비중격 내지는 이 귀연골 뭐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포함을 해서 비중격 연장술에다가 비주 지지를 같이 이제 서로 보강의 형태로 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게 수술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지력이 좋고 양이 충분한 늑연골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성형은 단순히 코를 높이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높인 거를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똑같은 연골이라도 한 겹만 쓰는지 두 겹을 쓰는지, 내지는 뭐 그 방식을 또 뭐 각도를 어떻게 하며 뭐 묶는 방식을 쓰며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이 결과에 결국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할 때 결국 환자분하고 충분히 같이 상의를 하죠. 지금 우리가 환자분이 가지신 뭐 코어의 상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재료는 이러이러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를 어떻게 쓰는 것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어떻게 뭐 조금 더 적합하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맞춰가려고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뭐 비중격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우선시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늑, 기증늑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때 이제 뭐 자가늑, 기증늑 이런 부분은 또 명확하게 장단점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뭐 섣불리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 결국 같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 수술을 고려하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아름답게, 불철주야 이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